우리 공천의 핵심은 이 공천의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시스템 공천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양보할 수 없는 핵심입니다.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눈이 오네요. 비례정당 대표의 당직자 내정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인천 배경은 아직 사람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원칙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아 오신 경험이 많은 당직자를 비례 정당의 대표로 모실 것이다 라는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직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배경은 사실 이런 결정을 할 거라는 것은 제가 사실 여러 번 예고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이 비례정당의 목표가 꼼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 제도 유지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비례대표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식의 운영을 할 것이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험 있는 당직자가 할 경우에 충분히 좀 더 무리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전통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직자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우리 당의 주요 자산으로 활용해야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정당,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당직자로 대표를 하는 그날은 선거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한상까지 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 국민의 미래 현역 의원님들은 언제쯤 몇 명 정도 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가 꼼수에 대응하고 거기에 이 4월 10일의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획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철학이라든가 방향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공천 관련해서 다분히 없는 대신 회심도 없다는 비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정 그 언론 부분에서 이제 감동 얘기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천의 핵심은 저를 비롯한 이 공천의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시스템 공천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양보할 수 없는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되겠죠. 저는 감동은 그 두 비교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공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심 없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밖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 탈락하신 분들께서 섭섭해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시고 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분 5분, 6분이 모여서 한 명만 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탈락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인생을 걸고 뛰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실감도 크실 것 같습니다. 당대표로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인 시스템이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심 없이 시스템에 따라서 후보를 결정해서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모아서 4월 10일 승리하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이 결국 결별했는데 이런 상황 혹시 국민의힘이 유리해졌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게 꼭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제가 그렇게 아주 많이 살아오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 그거는 다 지나봐야 알더라고요. 그게 해설가식으로 그것의 현재 상황에서의 이 퍼센테이지, 유리한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절실하게 뛰는 마음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정당이거든요. 다른 요소, 주위의 지형지물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걸 따질 정도로 저희가 한가하고 여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김영수 부의장님 영입한다는 소리 나왔었는데 혹시 출입문이신 게 맞는지 어떠세요? 이상원 민주당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정당입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일부 극렬 지지층만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공감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일 때 더 강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OBS 윤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시스템 공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지금 강남권과 그리고 영남권 의원들에 대한 공천이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천 자금은 이제 줄어드는 대신에 선거일이 가까이 올수록 더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뇌관 아닐 거고요. 공천은 문제가 이게 그런 자리들의 특징이 사실 당선 저희 당이 공천을 받았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 기준으로 보면 저 같은 당 대표가 자기를 챙길 수 있고 자기의 위세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시스템에 맞춰서 할 것이고 그 결과가 정말 모든 분을 만족하는 결과는 있을 수 없어요. 현실 세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일수록 더 공정하게 할 것이고 그런 자리일수록 저를 비롯한 어떤 현재 이 시스템에서 그런 사심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자제하고 시스템에 맞춰서 공천할 겁니다. 자, 우리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났었을 때 유 기자님 되돌아보셔도 그런 공천 자리들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저를 지금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심이라든가 우리 4월 10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어떤 포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생각하지 않고 공천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는 점은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지금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과연 국민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답인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역시 그런 목적으로 공천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우리 과거의 과거의 공천을 봅시다. 우리 우파 정당, 보수 정당의 공천의 문제는 항상 잡음이 커왔어요. 결국 이기겠다는 어떤 대의, 명분보다는 누가 그 이익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욕망이 더 부각되어 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공천을 준비하면서 다짐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대의 명분이 개개인의 욕망이라든가 이해관계보다 훨씬 더 크게 국민들께 보이게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도 발표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발표문이 써지기 전까지 그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과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켜야 되고 다른 고려가 없어야 된다는 룰은 정확하게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시스템에 맡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관여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것이고 우리가 전체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SBS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두 번 하시네. 예. 하지 않은 게 뭐 현역 의원들의 추가적인 불출마 선언이나 지역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 공천이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이럴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셨잖아요. 이런 우려 섞인 예상들.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출신이 뭐 쫙 꽂혀질 것이다. 혜택 볼 것이다. 뭐 검사 출신이 뭐 어쩔 것이다. 그런 우려 내지는 마타도어를 하신 분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건 국민을 위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찍을 때 창피하지 않은 후보 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을 조금 나아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안심할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한 것이 목표일 뿐이고, 그것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정말 이기고 싶어요. 어제 오늘 보고 제가 우려했던 바가 제가 말했던 운동권 특권 정치의 청산이라는 점은 단순하게 86 운동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운동권들은 정말 종북 운동권이거든요. 결국 그런 운동권들이 통진당의 종북 위헌정당으로서 해산까지도 이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양화까지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그 대체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있잖아요.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기고 싶거든요. 정말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4월 10일 이후에 국민의당의 내부의 어떤 권력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것만 신경 쓰잖아요. 4월 10일 이후에 당내 권력 지도가 그냥 친명, 통진당 이런 사람들만 채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당에 남게 되더라도 저는 전부 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만 깔리더라도 우리 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서 저 통진당화 되는 민주당을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한 공천을 하려는 것이 저희 시스템 공천의 이유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많이 섭섭한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그분들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모셔도 되겠죠? 위원장님도 하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윤정전 장관이 위원장이 누구? 생닭 안 먹었다에 5만 원 건다 이렇게 네거티브 발언을 해놨는데 이런 좀 통과 가까우면서 네거티브 발언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어렵게 살고 정말 하루하루 힘든 생활인들이시고 이런 국민들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대랑 관련해서요. 언제까지 강대강 거치고 둘 수는 없는데 혹시 당에서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20여 년간 한 명도 증언하지 못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도양단으로 제가 얘기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곁을 떠나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단호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러고 있고 그 방침에 대해서 저는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위례 증원 관련해서 입장을 좀 선회해서 뭐 윤명 증원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분은 매일 선회하잖아요. 어떻게 뭐 정치인이 어떻게 매일 주요 입장에 대해서 선회합니까? 박용진이 공천 걱정하지 않는 정당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용진 의원이 걱정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거짓말을 하고도 사과를 안 해요. 그게 노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했죠. 권칠승 의원이 그거 가지고 뭐 저 고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고발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을 보면 대장동식 공천이 아닙니까? 저는 권칠승 의원 그 대변인이 저를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거 고발하면 무고죄 될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대장동 관련자들이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 대장동의 변호사들이 다 공천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대장동의 비밀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무서울 겁니다. 공천을 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겁니다. 그건 대장동 변호사비를 공천으로 대납하는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 민주당을, 정통의 민주당을 이렇게 망가뜨릴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